야구야구 김용준입니다. 전에 저는 마이클 조던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다른 게 아니라 조던이 너무 압도적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용하게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스코티 피펜은 호감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피펜이 리글리 필드에서 7이닝 스트레치 때 부른 끔찍한 노래를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저는 오늘 비스켈 영상의 제목을 메이저리그의 스코티 피펜이라고 달았는데요. 피펜과 비스켈이 무슨 관계인가 싶으실 겁니다. 그럼 이제 비스켈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박찬호 선수 덕분에 한국의 메이저리그가 방송되기 전까지는 미군 방송을 통해 메이저리그를 봤는데요. 당시는 클리브랜드가 워낙 잘할 때라 클리브랜드 중계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충격을 받은 건 바로 비스켈의 물 흐르는 듯한 수비였습니다. 베네수엘라 출신 비스켈은 시애틀에 입단합니다. 1993년 26살의 비스켈은 칼리켄 주니어의 3연패를 저지하고 첫 골드글러브를 수상합니다. 그리고 2001년 34세 시즌까지 9년 연속으로 따내게 되는데요. 하지만 시애틀은 1993 시즌이 끝나자마자 비스켈을 클리브랜드로 트레이드합니다. 그의 드래프트에서 전체 1순위로 알렉스 로드리게스를 뽑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1순위 지명권을 가진 시애틀이 스캇 보라스가 부담스러워 에이로드를 뽑지 않을 거라는 관측이 많았는데요. 보라스도 에이로드에게 2순위 다저스로 가게 될 거라는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애틀은 에이로드를 뽑았고 이는 그로 인해 비스켈을 얻게 된 클리브랜드에게도 축복이 됩니다. 당시 비스켈의 수비에 대한 평을 보면 비스켈은 단순한 유격수가 아니다. 그는 예술가다. 어깨는 아주 강하지 않지만 릴리스 동작이 빠르고 송구가 정확하다. 비스켈은 한 가지 나쁜 버릇을 가지고 있는데 공만 떴다 하면 센터나 레프트 쪽으로 달려가 외야수들이 잡아야 할 것까지 잡아내려고 한다. 이에 가끔은 대형 사고가 터지곤 하는데 이런 장면을 보는 것도 그의 플레이를 즐기는 것 중 하나다. 비스켈의 플레이는 물론 화려하기도 했지만 우아하다고 하는 편이 더 맞았는데요. 당대 레이 오도네스의 유격수 수비가 가장 화려했다면 비스켈은 그보다 더 안정적이고 차분했습니다. 비스켈은 그라운드 위에 발레리노라는 말이 잘 어울렸습니다. 비스켈은 특히 맨손 플레이가 최고였는데요. 훗날 같이 뛰게 되는 로베르토 알로마가 던져준 토스는 그냥 오른손으로 잡고 던지는 일이 많았습니다. 비스켈은 당대 최고 수비의 유격수이자 뛰어난 2번 타자였는데요. 45연속 희생번트 성공을 기록할 정도로 당대 최고의 번트 실력을 자랑함은 물론이고 통산 404개의 도루와 함께 희생플라이도 94개를 기록한 그야말로 팀배팅의 표본과 같은 선수였습니다. 클리브랜드가 마지막 1000득점을 올리고 매니 라미레스가 147경기 165타점을 기록한 1999년 클리브랜드의 2번 타자였던 비스켈은 출루율이 3할 9푼 7리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비스켈에게는 엄청난 숙적이 있었는데요. 바로 팀 동료였던 마무리 투수 호세 메사입니다. 1997년 클리브랜드는 월드시리즈 우승 문턱까지 갔다가 7차전 9회 말 메사가 블론 세이브를 범한 후 결국 플로리다에게 월드시리즈 우승을 내주는데요. 비스켈은 이듬해 자체 청백전에서 메사를 상대로 홈런을 날리고 세리머니를 했다가 메사와 싸움이 붙게 됩니다. 메사 때문에 우승이 날아갔다고 생각한 비스켈은 이후 출간한 자서전에서 메사를 신랄하게 비난하는데요. 이를 읽은 메사의 소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비스켈을 죽이고 싶다. 그가 내 앞에 10번 나타나면 10번 다 맞춰버릴 것이다. 실제로 메사는 그 말을 지키는데요. 이에 당시 비스켈의 감독이었던 모이세스 알루는 메사가 마운드에 올라오면 비스켈을 빼는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저는 요즘 넷플릭스에서 방송되고 있는 마이클 조던 다큐멘터리를 재밌게 보고 있는데요. 피펜이 잘못 맺은 계약 때문에 시카고 불스 내에서 득점 2위, 리바운드 1위, 어시스트 1위, 스틸 1위임에도 팀 내 연봉 6위, NBA 전체 122위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피펜이 신인 때 맺은 7년 2200만 달러 계약 때문이었습니다. 피펜이 처음 계약할 때는 나쁘지 않아 보였지만 이후 NBA 선수들의 몸값이 미친 듯이 오르면서 피펜의 계약은 가치가 폭락하게 됩니다. 이는 비스켈도 마찬가지였는데요. 1994년 클리브랜드로 트레이드된 비스켈은 시즌 후 FA가 될 수 있었음에도 조나트 단장과 7년 2100만 달러 계약을 맺습니다. 당시 최고 연봉 선수인 켄 그리피가 연평균 850만 달러를 받았으니까 비스켈의 연평균 300만 달러는 크게 나쁘지 않아 보였는데요. 하지만 이후 메이저리그 선수들의 연봉이 폭등하기 시작하면서 비스켈의 계약은 초염가 계약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2001년 알렉스 로드리게스는 비스켈의 7년치 연봉보다 많은 2,520만 달러를 한 해에 받는 10년 계약을 맺어버립니다. 여기에 비스켈은 계약을 맺었을 때보다 공격력까지 크게 성장하면서 더 엄청난 해자 계약이 되고 맙니다. 승리 기여도 6.0을 기록한 1999년 메이저리그 11년차 선수였던 비스켈의 연봉 300만 달러는 메이저리그 168위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피펜과 비스켈은 갈라집니다. 시카고 불스 제리 크라우스 단장이 끝까지 피펜의 계약을 변경해주지 않은 반면 클리브랜드는 아주 만족스럽진 않지만 3년 1,550만 달러 추가 계약으로 비스켈의 속쓰림을 달래줬던 겁니다. 이에 비스켈은 37세 시즌까지 11년을 클리브랜드에서 뛰게 됩니다. 2005년 비스켈은 샌프란시스코로 이적합니다. 그리고 2005년과 2006년 만 38세, 39세 시즌에 골드글러브 2개를 더 추가합니다. 그 전까지 유격수의 역대 최고령 수상 기록은 13개로 유격수 역대 1위에 올라있는 아지 스미스가 마지막으로 받은 37세 시즌이었습니다. 양리그에서 2개 이상의 골드글러브를 따낸 유격수는 비스켈이 유일합니다. 2010년 40살의 비스켈은 화이삭스에 입단하는데요. 하지만 자신의 등번호 13번을 베네수엘라 유격수의 선배인 아지기엔 감독이 양보하지 않아 자신의 우상이었던 루이스 아파라시오를 찾아가 화이삭스에서는 영구 결번이 된 당신의 11번을 달고 싶다고 합니다. 이에 아파라시오가 흔쾌히 허락함으로써 베네수엘라가 배출한 위대한 두 유격수는 11번을 공유하게 됩니다. 방망이가 뛰어난 선수가 아니었던 비스켈의 조정 득점 생산력은 83에 불과합니다. 이는 아지 스미스의 90에도 미치지 못하는데요. 하지만 비스켈은 메이저리그에서 24년을 뛰는 엄청난 롱런에 성공함으로써 통산 2,877안타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격수로서 기록한 2,692안타는 유일한 유격수 순수 3,000안타 선수인 데릭 지터에 이은 역대 2위입니다. 비스켈은 1989년에 데뷔해 2012년까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네 디케이드를 뛴 역대 29번째 선수이자 최초의 유격수가 됩니다. 그리고 최초의 만 45세 유격수가 됩니다. 데뷔 당시 몸매를 은퇴할 때까지 유지한 비스켈은 마지막 순간에도 수비가 견고했습니다. 비스켈은 올해 세 번째 명예전당 투표에서 52.6%를 기록했는데요. 다섯 번째 또는 여섯 번째 투표를 통해 들어갈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비스켈은 모두가 홈런에 열광하고 있을 때도 수비의 가치를 보여준 선수였는데요. 인플레이 타구를 보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요즘 안구정화 그 자체였던 비스켈의 수비가 점점 더 그리워집니다. 이상 김영준의 야구야구 영상으로 만나는 인사이드 MLB였습니다.